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탑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계란, 우유, 식용유, 채소. 우리가 늘 사던 것들입니다. 계산대 앞에 섭니다. 카드를 긋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멈칫합니다. 계란 한 판이 7,000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5,000원이었습니다. 식용유 한 병이 12,000원입니다. 1년 전에는 8,000원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이 3,500원입니다. 예전에는 2,800원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전체를 보면 20%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체감하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뉴스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식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리띠를 더 졸라맬 생각만 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택시를 타지 않고 옷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액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관리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수도료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었습니다. 직전 동료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구내 식당 밥값도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500원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아파트 전세 갱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찼습니다.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려 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같은 평수, 같은 조건의 집이 모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합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목표액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2년 전 계획을 세웠을 때는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혼수와 예식 비용 2천만 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평수, 전세가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식장 비용도 30%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비도 올랐습니다. 혼수 가전제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목표액을 7천만 원으로 수정했지만 그마저도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게을렀던 걸까요? 충분히 절약하지 않았던 걸까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걸까요? 부업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흐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주머니를 조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밤에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도 못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식비가 늘었습니다. 교통비가 늘었습니다. 병원비가 늘었습니다.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통신비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뉴스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빵집에 빵이 하루 100개만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200명이라면
빵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빵집 주인이 갑자기 빵을 1000개씩 찍어내는데 손님은 그대로라면 빵값은 폭락합니다.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딱 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통화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흔해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먹었다면 이제는 12,000원을 줘야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원화를 믿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오면 예전에는 바로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국내 공장을 짓고 직원 월급을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러를 쥐고 풀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인 그들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순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조차 믿지 않는 돈을 우리만 통장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뉴스는 말합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통장과 무슨 관계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발표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고용이 늘고 있다고,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장바구니는 가볍습니다. 우리 지갑은 얇습니다. 우리 통장은 비어갑니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은 먼저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은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해집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됩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돈이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늦습니다. 물가는 이미 올랐고 자산 가격도 이미 올랐습니다. 우리는 비싼 값에 물건을 사고 비싼 값에 집을 빌립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지만 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돈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없는 방에 든 아이스크림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물가가 매년 5%씩 오른다면 10년 후 그 돈의 실질 가치는 얼마일까요? 약 6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00만 원이 증발합니다. 은행 이자를 받는다고요? 예금 이자가 연 3%라면 10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00만 원이 됩니다.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물가 5%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는 여전히 800만 원 수준입니다. 면목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명목 수치만 보도합니다. GDP가 몇 퍼센트 성장했다고, 시험률이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 우리는 숫자가 커졌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다는 기득권들은 이미 알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삽니다. 주식을 삽니다. 달러를 삽니다. 금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들의 재산도 함께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를 올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오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 자산이 불어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더 부유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통장의 돈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모두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구명보트를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부자가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달러와 금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재산이 원화 폭락으로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배가 다 가라앉고 나서 구명보트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은행에 가도 달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1997년에 그랬습니다. 환율이 2,000원을 넘어가자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가진 사람들만 팔지 않고 쥐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외국 갈 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입니다. 원화가 흔들려도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1만 달러를 1,300원 환율을 샀다면 1,3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그 10,000달러는 1,500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매력입니다. 원화 1,300만 원은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1,3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을 올해는 1,500만 원 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 달러는 미국 물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흔들려도 미국 달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화 예금입니다. 은행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만 감수하면 됩니다. 둘째, 달러 ETF입니다. 주식 계좌가 있다면 타이거 달러 같은 상품을 주식처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주식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을 사거나 S&P 500 같은 지수 추종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도 오르고 한국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도 오릅니다. 얼마나 사야 할까요? 여유 자금의 4,050%를 달러로 바꿔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자산 방어입니다. 원화만 쥐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달러와 원화를 나눠 가지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지켜줍니다. 환율이 내리면 원화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은 더 특별합니다. 달러가 한국 경제의 흔들림을 막아준다면 금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돈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캔에는 속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5,000년 전 이집트에서도 금 1g으로 빵 100개를 샀습니다. 지금도 금 1g 팔면 빵 1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금으로 몰립니다. 시스템을 믿을 수 없을 때 금만이 답이 됩니다.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최근 몇 년간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들도 달러 시스템의 불안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을 보유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실물금을 집에 두면 도둑 걱정이 되고 부가세 10%도 내야 합니다. 보관도 번거롭습니다. 팔 때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금 통장이나 금 ETF를 이용하면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실물을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야 할까요?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타로 돈 버는 용도가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묻어두는 비상금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금에 돈을 넣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달러를 사면 은행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익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환율이 2,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금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행에 달러가 있습니다. 아직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향후는 점점 받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금값이 내리면 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보험입니다. 사고 터지고 나면 아무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1997년에 그랬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자 모두가 달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은 달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달러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지나간 후 더 부유해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증권 계좌나 외화 통장을 만드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둘째, 목표한 금액의 30%만 먼저 사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사기 부담스럽다면 나눠서 사면 됩니다. 환율이 더 오를지 내릴지 걱정된다면 일단 30%만 먼저 사는 것입니다. 셋째, 매달 월급날 다음날 정해진 금액만큼 달러와 금을 꾸준히 모으십시오. 이것을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50만 원씩이든 100만 원씩이든 자신의 형편을 맞게 정하면 됩니다. 넷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부 발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도 틀립니다. 그들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무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셨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선배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배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원래 소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두려워서, 나중으로 미뤄서, 내일 하겠다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다음 달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그 사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턴은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통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구명보트에 오를 것입니까? 정부는 당신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관리할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지켜야 합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뉴스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표면적인 숫자만 보도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정보를 나누십시오.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서민들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기득권들은 이미 안전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할 시간입니다.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구명보트에 발을 올릴 시간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